2019년 10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 비우는 운동 발단 40돌을 맞으며 수도의 봉화예술국장에서는 성대한 방송야외가 열렸습니다. 이 무대 위에 집초되는 조명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10명의 시대의 전형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나는 광부, 나는 발전소 건설자, 또 누구는 여성 과학자라며 감동에 젖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눈곱을 적실 때 우리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는 한 광부의 아내가 대신해 주었습니다. 곰사슬 의자에 앉아서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붕대를 선생님이 풀으면서 저 십술에 긴장된 상태에서 명희도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눈을 처음에는 살며시 뜨고 보니까 하나도 깜깜절벽처럼 하나도 보이지 않던 거와 무엇인가 이 동토는 아침처럼 한다 이렇게 훤하게 밝아오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무엇인가 보입니다. 무엇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기쁨과 감격에 먹이면서 안에 하나도 보이지 않던 눈이 웃기게 갑자기 보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옆에도 의사 선생님이 영희도 명월 선생님이 동무한테 결막을 이식해줬다고 그래서 동무의 눈이 보인다는 거 이렇게 말해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 눈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법의 눈인데 어쩌자고 이 평범한 강부의 아내한테 결막을 띈다 말입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차영이 웃으며 명희동무 강부 아내의 눈은 더 기중해요. 막 푸둥 안고 울었습니다. 선생님도 울고 나도 울고 거기 있던 의사 선생님들 다 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갈교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그 소위 심청이라고 불리우는 안과의사 김명월 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참 이런 의사가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동스럽고 좀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흔히 뛰어난 의사, 봉사심이 큰 의사 그러면 슈바이처를 뽑는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뿐인 거고 슈바이처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는데요. 황해북도 인민병원 안과 책임의사이고 거기에 세포비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단한 공로로 인해서 북에서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우고 또 그해 시대의 전형 10명 중에 또 한 명으로 뽑히기도 하고 이런 분입니다. 저는 의학적으로는 지식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어디나 이제 시력 장애인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맹인 시력 장애인들이 있는데 북에도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쪽 자료도 얼추 보니까 2020년도에 25만 3천 명이나 되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거리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데 아마 눈이 이제 불편하니까 밖으로 잘 못 나오셔서 그러겠죠. 어쨌든 여기도 한 25만 명 가량이 있고 북에도 인구 대비로 얼추 그만큼 있다고 봤을 때 사람이 천냥이면 눈이 800냥이라고 하듯이 눈이 그렇게 귀중하고 참 사람 소중한 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 사람들 시력을 눈을 띄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대의 전형이래 갖고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제 은파군의 은파강산의 한 광부의 아내의 눈을 띄워주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남편도 의사예요. 같은 병원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의 의료기술이 많이 낙후하다 이러는데 사실 우린 잘 몰라요. 어느 정도 낙후한지. 그리고 고난의 시절에 워낙 피폐했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좀 더 뛰어난 기자들이 수입이 잘 안 되고 이런 속에서 자력갱생하는 속에서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자꾸 북의 의술 이런 과학기술을 그러니까 기술적인 기자재적인 측면만 자꾸 보는데 그것보다는 환자를 치료하는 자세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항상.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북에서는 그 의사들이, 난 그 조금 이해는 안 되던데, 자기 환자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해가고 이런 장면들도 나와요. 여기로서는 뭐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북의 의료를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전제를 자꾸 잊어버려. 자꾸 거기서 나타나는 의료 기술 이런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상의료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예. 그 기술 수준이 높든 낮든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일단 거기는 무상의료라는 것. 거기 오는 환자들의 이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든지 간에 그들은 그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얘기는 뒤집어 버리면은 의사들은 그 환자를 치료함으로 인해서 그 의료 기술을 상품으로 팔고 환자에게 돈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피를 헌혈을 해야 된다든지 피를 삽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피부 이식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장기 이식을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 거기는 그런 것을 장기, 피 뭐 이런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유통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장기 이식을 하는가, 자기 피부를 이식하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자, 어지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그것을 자원에 근거해서 스스로 환자를 위해서 의료인이든 주변 근로자들이, 동료들이 헌혈하고 피부 이식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 예를 들면은 북에서 그 유수근이라는 노령영웅이고 인민 의료인이 하나 있어요. 대단한 분인데 유수근이라고 김일성 주석이 보호배과학자라고 칭할 정도로 이 사람이 1965년도에 홍역을 치료하는 그걸 개발을 했어요. 홍역을. 그런데 이 홍역을 임상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는 약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건 임상 실험을 해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여기 같은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돈 없고 뭐한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그 임상 실험 대상이 돼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신 당연히 그거에 따른 그 어떤 대가를 받고요. 근데 거긴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유수근 씨 같은 경우 이분 정말 대단해요. 홍역이니까 이게 어린애들에 걸린 병이니까 어른들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딸에게 임상 실험을 했어요. 어린 딸에게.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김명월 선생님 같은 경우도 환자의 상태에서 구결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구결막을 떼서 줍니다. 의사가. 뭐 상상하기 어렵죠. 어쨌든 뭐 그런 거고, 또 근데 이분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상 속에 나오진 않아요. 자료 속에서 쭉 보면 시아버지가 전쟁 때, 6.25 전쟁 때 군의로 활동을 했고, 시아버지가 또 북에선 공화국 영웅이라고 하는 간호원 출신의 공화국 영웅이 안영애랑 같은 군의소에서 근무했던 의사예요. 그래서 뭐 안영애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전해주고 이렇게 시아버지한테 많이 전해듣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영애라고 북에서는 유명한 그 공화국 영웅이고 간호원이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영애를 원형 모델로 하여 영화를 만든 것도 있어요. 1971년도에 만든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 영화도 참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 여주인공 그 송윤옥이 이뻐서 그런지 저는 어쨌든 그 영화도 참 잘 만들었고요. 안영애에 대해서 한번 보시려면은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일일이 뭐 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한번 김명월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져온 조그만 짧은 소개 편집물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의료인들의 참된 의료인의 모습이 저런 건가 보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대의 전형 김명월 선생님의 삶은 무엇으로 아름다운가?
수술을 집도한 이상익 선생님은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제가 긴장해서 우리 부하장 선생님 눈을 구경을 막 일찍 하기 때문에 내가 긴장하다 나면 수술이 또 잘 안 되면 우리 명월생 눈도 망하게 되고 환자의 눈도 이게 또 안 되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거. 그러니까 부하장 선생님이 이거 자기 당세포비서기 때문에 자기 당적 분공으로 준다는 건 나한테. 그래서 난 그렇게 하겠나. 그러니까 저도 한참 생각하다가 밖에 나가서 그 세대주 남편을 전화로 찾아간다. 생각이 많더란다. 나도 괜히 전화했구나 생각도 있고. 내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내가 우리 초하고 살아본 데 하면 그 사람은 그거 자기가 하고픈 걸 꼭 해야지 편안해하는 사람이야. 상희 선생, 꼭 그 사람 수술에 동의하라. 꼭 수술 집도해서 환자 눈을 꼭 살려달라는 거 부탁했단다. 한쪽엔 부하장 선생님 눕고 한쪽엔 최명희 환자 눕고 그때 상태이고 환자는 무슨 수술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야. 아름다운 세월 속에 그가 체험한 모든 것은 그의 마음속에 공산주의적 인간이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대한 천리마 시대 정신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젠가 수술이 너무 늦게 끝나서 선생님네 집에 가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깨나서 보니까 벌써 7시입니다. 선생님 벌써 부엌에 계시고 그래서 이거 미안하구나 하고서니 늦잠 자서 미안하구나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늦잠 자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더 잘하고 그 벽에 걸려있는 시계는 30분 빠르게 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앞당긴 아침 시간이 선생님에게는 담당 환자들의 영양 보충을 위한 음식을 마련하는 시간이었고 매일 반복되는 그 일과는 두 아들이 다 자란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피부이식 환자가 제기됐는데 몹시 열나면서 아파했습니다. 다 만류했는데도 부과장 선생님 가서 키우고 피부 이식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10여 차례는 됩니다. 또 올해 2월에는 부과장 선생님이 갑자기 급성 중수염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밤에 수술했는데 그 다음 날로 일어나서 담당 환자들 초치해주고 검사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복막염으로 고생했습니다. 부과장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게 체질화되어 있고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용해군이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는 부모라든가 형제의 이런 따뜻한 이런 사랑을 많이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그런 걸 그리워하고 그때가 명월생이 그 세포비서대에 가기 직전이 됐다면 그때 아파서 못 나가고 그러니까 또 나는 바쁜 속에서도 닭검이랑 토끼검이랑 그것을 해가지고 가고 약하고 갔다 올 동안에 무조건 일어서라는 거 이거 다 먹고서는 빨리 병치를 하라는 거 정말 그때 진짜 뭐랄까 치료니 사랑이라고 해야지 한쪽으로 영예군이는 마음속의 군복을 영원히 벗지 말아야 한다고 언제나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당세포 비서에게서 금주 선생님은 몇 해 전 한 권의 책을 넘겨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종합한 환자들의 병리와 치료 경험을 적은 수술수기였습니다. 명월 선생님의 넋과 심장으로 적어간 그 한 줄 한 줄을
금주 선생님만이 아닌 온과의 의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어느덧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것이 모두의 마음속 구호로 과집단의 전진 동력으로 됐습니다. 그런 명월 선생님이 과외 의료 일꾼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외우는 말이 있습니다. 의술이 없으면 안과 의사도 속용이 되고 만다. 안과 의사도 속용이 되고 만다.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보내오는 편지들이 늘어날수록 선생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환자들을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찾아가자. 이렇게 돼서 2008년 가을부터 이들은 도안의 안과 환자들을 찾아 이동 수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과 수술은 20분 내지 30분은 끝납니다. 근데 이 수술을 받겠다고 그 먼 곳에서 정말 몇백 리 떨어진 곳에서 찾아오는데 대체로 앞을 보지 못하는 늙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늙은 환자들이 혼자 올 수가 있습니까? 뭐 그들은 정말 자기 자식들 또 손자 손녀들이 손목이 이끌려서 옵니다. 정말 우리 그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디서 그런 정열이 생기곤 하는지 밤늦게까지라도 그날 계획된 수술을 완전히 끝내고야 마음 편히 하는 것이 이동 수술의 나날 명월 선생님에게 굳어진 습관이라고 합니다. 언제인가 우리 집사람이 성림시민병원에 이동수술을 나갔다가 밤에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막 좋아서 하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다른 사람이 또 넣어주는 걸 소소 받아 먹으면서 수술을 했는데 총 수술 35건을 하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졌나? 이렇게 물어보니 글쎄 좋지 않고요 하면서 어린애처럼 막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원 문을 두드리는 환자만이 아닌 빛을 잃은 눈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비 내리는 진창길도 눈 내리는 험한 용도 서슴없이 주저없이 헤쳐 넘었거니 그 시간들에 대해 그가 걸은 멀고 험한 길들에 대해 다는 펼쳐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 15년 세월이 이르는 이동수술의 나날 명월 선생님이 광명을 찾아준 수천 명 환자들의 눈동자에는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아름다운 영상이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2019년 10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 비우는 운동 발단 마운돌을 맞으며 수도의 봉화예술국장에서는 성대한 방송야외가 열렸습니다. 이 무대 위에 집초되는 조명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10명의 시대의 전형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나는 광부, 나는 발전소 건설자, 또 누구는 여성 과학자라며 감동에 젖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눈곱을 적실 때 우리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는 한 광부의 아내가 대신해 주었습니다. 곰사슬 의자에 앉아서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붕대를 선생님이 풀으면서 저 십술에 긴장된 상태에서 명희도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눈을 처음에는 살며시 뜨고 보니까 하나도 깜깜절벽처럼 하나도 보이지 않던 거와 무엇인가 이 동토는 아침처럼 한다 이렇게 훤하게 밝아오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무엇인가 보입니다. 무엇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기쁨과 감격에 먹이면서 안에 하나도 보이지 않던 눈이 웃기게 갑자기 보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옆에도 의사 선생님이 영희도 명월 선생님 동무한테 결막을 이식해줬다고 그래서 동무 눈이 보인다는 거 이렇게 말해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 눈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법의 눈인데 어쩌자고
이 평범한 강부의 아내한테 결막을 뗀다 아닙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처형이 웃으며 명희동무 강부 아내의 눈은 더 기중해요. 막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선생님도 울고 나도 울고 거기 있던 의사 선생님들 다 울었습니다.